자, 계속해서 이제 탄력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얘기, 중간에 문제 가지고 한두 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총 4가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할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이었었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얘기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가장 기본이죠. 어떤 재화의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적게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감소될 테고, 거의 안 나오는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구입하고 들은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서 수요량의 증가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탄력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값, 바로 가격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모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 들은 최대 수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이 분자값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 하고요. 나머지를 비교를 좀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항상 정상제를 전제로 이 얘기를 해요. 바로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교차 탄력성은요, 관련재화, 즉 대체재, 보통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축이에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식으로, 공식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다시 논리 구조를 잡으면 이런 식이야.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때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거의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 탄력성 하게 되면 분모값의 가격 변화율이 기준점이 되게 된다. 한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 소득 탄력성은 분모값이 뭐가 된다? 소득 변화율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될 테고, 이 소득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소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래서 요 간단하지, 정상제를 전제로 갔을 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 당연히 수요량이라는 것은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수요의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 따른 최대 수량의 변화니까 엄밀히 따지면 수요의 변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수요의 증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수요량 이런 식의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한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공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의 수요는 감소할 테고 그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그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 얘기를 그대로 응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기본 그림을 가지고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죠. 어떤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경우에 따라서 영향을 줄 테고, 소득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줄 테고, 관련 재화, 즉 대체재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 다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갑시다.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세팅하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 딱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소득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하고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 플러스로 가는데 뭐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만 마이너스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통째로 미리 외우고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그때 시험 문제 풀 때마다 하나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이게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쫓겨버려요. 쫓겨버리니까 자 가격 탄력성에서만 가격이 상승하면 마이너스가 될 테고 나머지 소득이 증가하거나 또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의 구조로 미리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야지 실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어가실 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다시 이제 살부터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것들 가지고 보게 되면은 호탄력성, 점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식을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호동선이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딱 한 번 28회 때인가 29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호동선이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도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호동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 두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곡선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선분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있다. 해서 세로축을 가격, 그 다음에 가로축을 거래량,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 이런 식으로 P와 Q로 표시를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선분 형태로 수요곡선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호 형태로 수요곡선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해서 선분 형태로 수요곡선이 주어지게 되면 각 측정 지점에 따라서 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해서 뭔 소리냐면 이 지점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를 따졌을 때 이 지점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졌을 때 이 지점에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따졌을 때, 자, 점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 선분 형태일 때, 이에 비해서, 자, 호 모양일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위치와 무관하게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 한 번 나왔는데요. 호, 동, 선, 이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 호 형태, 곡선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선분 형태로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는 측정 위치에 따라서 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해서 기계적으로 외우실 거 호동선이라고 하는 거 한 문제짜리입니다. 호동선이라고 해서 호 모양일 때 이게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가 곡선을 얘기합니다. 곡선 형태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특정 지점에 따라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선분 형태일 때는 위치에 따라서 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해서 호동선이라고 외우셔야 돼. 호동선이 이거 나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도 호동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답을 뽑았던 지문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답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거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 아마 수험생들 곡소리 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고요. 호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 지문 형태로 나올 때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암기 공식 용기되다라고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이것도 지문 형태로 잊어버릴 만하면 2, 3년에 한 번씩 구성하는데 용도가 다양할수록 자, 어떻다?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사실은 이제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나 그 재화의 대체재가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 거의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냥 요걸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지문의 구성이 되니까 용기대다. 뭔 소리야?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 크다.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성 크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죠. 어떤 재화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크다. 해서 볼까요? 배고픔을 채우고자 합니다. 배고픔을 채우고자 합니다. 빵도 있고 밥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돼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은 이때 빵 가격이 급등을 한다. 2배로 뛴다. 그러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쌀도 먹을 수 있고 등등등 한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빵 안 사 먹고 딴 거 사 먹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바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가격 좀만 20%만 올라도 빵 안 먹어. 그냥 쌀 먹고 말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 어떤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비탄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가 대체재 존재 여부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빵을 채택을 했는데 빵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럼 대체재가 고기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냥 빵 안 먹고 고기나 쌀을 먹게 될 것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나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상승을 한다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자, 한 달 내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비탄력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2년, 3년 후에는 그만큼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만큼 자, 수요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집값이 비싸.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팍 올려버렸다고 했을 때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텀을 두고 약간 외곽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 다시 합시다. 내가 사는 동네가 월세가 50만 원이었어.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동네 애들이 다 작당을 해가서 온 동네가 동시에 내가 재계약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월세가 70%다 팍 뛰어버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쌍욕해야 되면서 그 동네 버티는 건데, 자, 계속 이렇게 비싸게 되면 어떻게 한다? 딴 동네 알아볼 것이다. 약간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장기적으로 탄력적이 된다. 그런데 이건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요. 그냥 용기대다 이렇게 외우시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해서 호동선은 딱 한 번 구성이 됐고 답이 됐던 주제이고요. 나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호동선, 이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게 지문 형태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파트에서 출제하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줄줄줄 외우셔야 돼. 왜? 계산 문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만 그림을 잡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구성할 때 30회 때 문제에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다 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얼마인가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두 개를 주면서 뭐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소득 탄력성하고 가격 탄력성을 엮기도 하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엮기도 하고 해서 이 세 개 요소를 두 개씩 엮어서 문제를 구성을 해오다가 30회 때는 세 개를 엮어서 구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미리 주면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전체 수요량이 얼마가 변한다. 그러면서 소득 변화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업어치고 맺히고 다 이 안에서 맴맴 돌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식을 미리 외우더라. 공식을 딱 이 문제, 계산 문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변화율, 또는 관련 대체재 가격 변화율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무조건 공식을 쓰는 거야.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식 써놓고 나서 하고요. 거기다 대입해 보면 경우에 따라 소득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또 세 개를 다 묶어서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내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건 미리 외우고 오셔야 돼. 미리 외우고 와야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속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공식을 딱 써야 돼. 거기 주어진 데이터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면 두 가지 공식 써놓고 얘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돼. 근데 항상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지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고 소득이 상승하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수요량이라는 게 어떻다? 증가 이렇게 하다가 얘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뭐라고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라고, 가격이 5% 상승하고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던져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때 수요량은 결과적으로 소득 탄력성을 줄 테니까 이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플러스가 될 테고요.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한다.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세로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자, 이 수요량의 변화를, 이 수요량의 변화를, 이 수요량의 변화를 다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자,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 대체재의 가격 상승했을 때 바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것만 정확하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5% 상승한다라고 하면 수요량은 증가에 감소야? 일단 감소가 돼야 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수요량은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뭐라고요? 수요량은 플러스.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런 문제 안 나와. 이렇게 안 내. 그냥 다 상승 이렇게만 해도 수험생들이 1번 안에 절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계산 문제로 벙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 아주 심플한 주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그림, 요 표를 가지고 전체 수요량을 따져 묻게 될 것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미리 전체 수요량을 주면서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 또는 대체재의 가격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걸 대입하는 거. 보통의 경우에 문제가 2개 정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고 작년 3개. 근데 2개든 3개는 그건 중요치가 않아. 이 순서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3개 공식 써놓고 자동으로 대입해 가는 식으로 이걸 풀어가면은 계산 문제라고 소위 불리는 부분이 아주 무난하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이 얘기 별거 없죠. 바로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마찬가지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요것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뭐야? 따로 다듬을 실도 없는데 바로 다 증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호동선이 지난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호동선이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구조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란 축과 거래량이란 축. 자, 공급 곡선을 이렇게 선문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곡선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해서 호 모양으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게 되면 각 지점에 따라서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을 따졌을 때 호 모양일 때는 어떻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특정 지점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이건 이제 의미의 얘기고, 어차피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그냥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된다 해서 호동선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 보셨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기본 공식 설명 드렸으니까 외워두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